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시작함에 앞서서 현재 금리의 시스템을 한국의 금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화 시스템을 잠시 이해하고 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리플과 XRP에 투자하기 위해선 과거의 통화 시스템 그리고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면 미래의 시스템이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미래의 정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고 끊임없이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말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다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정해요. 엄밀히 말하면 7일짜리 7일물 RP를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사고 팝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돈을 주입을 해요. 7일물 RP라고 하면 또 어렵죠. RP라는 말이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7일짜리. 별거 아니에요. 7일짜리 그냥 쉽게 말하면 7일짜리 채권입니다. 어떤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 아, 어렵다. 그죠? 별거 아닙니다. 환매. 다시 사들이고 다시 발행할 때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발행된 환매 조건부 채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7일짜리 채권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자, 원가죠. 이게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원가. 한국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는 돈의 원가이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원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단기물에서 쭉 제일 짧은 거부터 해서 단기물에서 여기까지 장기물까지 가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정하면 콜금리로 갑니다. 뭐? 은행들끼리, 이거는 은행들끼리 서로 이제 자금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남고 그래가지고 서로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땡겨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산합니다. 은행이 영업을 3시 반, 이때쯤 영업을 마치고 나면 은행 샷다문을 닫잖아요. 은행들은 그때 영업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막 정산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족한 자금은 땡기고 맞추고 하거든요. 그 은행에 하루짜리 땡겨주는 콜금리입니다. 이게 하루짜리. 자, 그 다음 3개월짜리 91일물이 있어요. 기준금리에서 콜금리, 그 다음에 CD금리에서 CP금리라고 하는 CD라고 하죠. 무기명, 이름을 알 수 없는 무기명 양도성, 사고 팔 수 있는, 내가 사서 남한테 넘겨줄 수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자, 은행들이 3개월짜리 CD를 발행을 해요. 부족한 자금을 채워내기 위해서 이거를 3개월짜리 발행한다. 이게 부동산 대출 금리의 또 기준이기도 하죠. 부동산, 그죠? CD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금리가 연동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참고사항으로서. 그리고 CP 금리, 얘는 기업 어음 금리예요. 자, 그래서 3개월짜리 금리와 또 연동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한 단계 나지. 1년짜리로 연동이 돼요. 1년짜리가 뭐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 유동성을 쫙 빨아들입니다. 이거를 한국은행의 통화량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언급하고 가죠. 금리를 낮추는 거는요, 단지 이자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금리를 낮춰서 우리가 신용 창조까지 배웠잖아요. 이해하시죠? A, B, C 10억이 있으면 은행에 10억을 맡겨주면 은행은 1억만 남겨주고 9억이 나간다. B가 9억을 다시 은행에 맡기면 9천만 원만 남겨주고 8억 1천만 원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신용이 창조가 된다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단지 금리, 돈의 이자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통화량, 방금 전에 언급했던 신용 창조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시중에 막 돈이 창조가 됩니다. 대출을 위해서. 막 없던 돈이 창조가 돼요. 그러한 통화량에 의해서 경기가 부양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금리로 경기가 부양되는, 더 이상 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을 찍어가지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실제 달러를 찍어가지고 시중에 공급하는 겁니다. 채권을 돈을 찍어가지고 직접 시중에 공급한다는 거죠. 근데 양적 완화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기득권 국가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뭐 중국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왜? 만약에 다른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미국이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박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글로벌 결제 통화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통화량이 늘어나느냐. 돈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통화량이 늘어나야 이 돈들이 실물 경제로도 가고 금융 경제로도 가고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으로도 가니까.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이 나오죠? 이 통화량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물 자금에서 자금이 빠져나오죠. 금융 경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죠.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죠. 여기에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잖아요. Q 위의 반대말인 이 반대말이죠. QT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저는 얼마 진행되다가 다시 멈출 거라 생각해요. 왜? 지난번에 2008년도에 연준의 자산은 8천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8천만 달러.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연준 자산은 4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이전에 금리 인상 4회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절에 QT를 집행하면서 3조 8천억 달러까지 줄이긴 했어요. 3조 7천억 달러, 그 금방인데 1조 달러도 못 줄이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3월 때 QE의 압도적인 또 양적 완화를 펼치게 되면서 8.8조 달러, 약 9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죠? 돈은 뭐다? 결국은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다. 금리를 진짜 오르고 내리는 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정보가 들어갔죠? 그러면 다음번 정보를 또 접하면서 이제 연동시키면서 새로운 그런 통찰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자, 1년째 통한채까지 설명을 드렸죠? 3년물 국채 회사채 금리가 나와요. 이걸 보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지표가 여기에 채권금리, 뭐 그리고 기준금리, 뭐 그리고 유가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가, 금리, 환율 요게 3대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3년물 국채 회사채 금리가 3년물 국채가 시장 금리의 기준이에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3년짜리 요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시중은행 이제 우리가 가계가 대출하는 금리, 가계가 예금하는 금리, 기업이 대출하는 금리, 기업이 예금하는 금리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년짜리부터 장기, 1년 미만 단기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 이건 뭐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금융기관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원가가. 그리고 대출해주는 판매 가격이 더 낮아지죠. 팔수록 손해인 거죠. 역마진이 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수도꼭지를 잠근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지없이 경기는 시차를 두고 1년 기준점으로 해서 다 박살났었어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줄여버리니까. 그러나 연준이 단기물과 장기물에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2008년도에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과거의 정보로는, 과거의 경제로는, 과거의 지식으로는, 과거의 과학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 왜? 이 현재 통화 시스템의 다음번 통화 시스템. 바로 마이너스 금리죠. 더 이상 통화, 금리가 0은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되는. 이제 국채를 넘어서 회사채까지 매입하게 되는. 주식까지 매입하게 되는 일본 은행의 바로 질적 완화 시스템. 더불어서 자 이제 CBDC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봉착한다. 즉, 이 부분의 과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직접 가계와 개인 또는 금융기관끼리 하는 도매용도 있고 거액결제용도 있겠죠. 소매용 CBDC 그리고 도매용 CBDC 나눠지겠지만 이 과정이 상당히 중간 과정이 축소가 된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명분은 탈중앙하지만 사실 굉장히 통제로 돌아서게 되는 이 가운데 과정이 축소가 되는. 그쵸? 왜? 협업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전산망, 회계장부를 공유해서 가운데 과정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디파이, 시파이. 그래서
현재 중앙은행들이 담당했던 또는 중개기관이 담당했던 부분을 상당히 협업을 통해서 많이 축소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 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다음번 방송에서도 앞으로 나오는 방송에서도 이 금리 시스템, 왜 리플과 XRP는 다음번 통화 시스템, 디지털 CBDC, CBDC, 중앙은행, DC, 디지털 통화의 디지털 버전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한가운데 심장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자, 매크로 좀 보고 가시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01, 하락폭이 좀 컸었죠. S&P가 1.29, 다우가 0.86, 그리고 유럽 증시의 프랑스가 0.94, 독일이 1.12, 영국은 0.11 상승했다. 혼조세이자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폭이 좀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달러가 10년 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고점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 가장 큰 약세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달러는 다시 한번 초강세이자 그리고 금리가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리스크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죠. 그래서 코인 시장까지 같이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볼게요. 먼저 금리 우려 속 증시 랠리 일단 정지. 내용을 보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여름 랠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멈춰선 랠리. 월가 금리 인상 신경 쓰이네. 금리 민감 기술주 다운. 자, 이러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13년 만에 최고치 환율의 코스피 2,500선 붕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코인 시장 또한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한 응봉이 형성돼 있죠. 아마 시장에 이렇게 강한 응봉이 형성되면 엄청난 또 공포를 자극하는 예전에 봐왔던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거렸을 때 봐왔던 완전히 세상이 또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공포의 그런 질린 미디어에 대한 소식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더불어 이더리움 또한 강하게 반등 나오고 빠져 있다. 음봉이 강하게 한번 나왔었죠. 자, 리플 또한 음봉이 한번 실렸습니다. 우리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 우리는 올라간 게 없다. 왜? SEC와의 소송으로 눌려 있다. CBDC 세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CBDC가 금융기관에 꽂히고 XRP가 꽂혀야 그리고 CBDC 세상에 도래해야 진짜 찐 상승이 나오겠죠. 그 전에 소송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시장 지표가 환율 시장과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그리고 신흥국 환율 시장과 금리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시장 지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달러의 가격이 108.09예요. 108.40을 찍고 거의 10년 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어요. 10년 내 사상 최고치라도 무방하죠. 자, 10년치 보면 거의 10년 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보면 쭉 하락해 있다. 그 과정에서 10년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5년 그 근방에 최고점에 찍고 다시 내려오리라 생각을 해요. 여길 돌파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내려간다. 그게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좀 튀었어. 먼저 원화 기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36원. 자,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지금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 통화에 그런 환율이 위험해 보이죠. 여기 보면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그래서 위험자산, 곧바로 원화의 약세는요.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환율이잖아요. 대한민국 돈이. 그래서 이게 바로 주식과 코인 시장, 더불어 위험자산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면서 미디어에서 공포 분위기가 자극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이게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 한번 딱 주봉 한 주 나왔어요. 음봉이. 물론 지표상으로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꺼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이미 미국 실물 경제 펀더멘탈은 2분기 연속 6개월 가까이 마이너스를 찍었다. 마이너스를 경제 펀더멘탈이 경제 파이가 쪼그라드는 상황은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손가락에 꼽는다.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경제 파이가 금리 인상 폭을 받아주기 힘든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다. 다음번 금리 FOMC에서 0.5%, 그 다음 0.25, 물론 그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부분에서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정해지겠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요 하루, 한 주 음봉 찍으니까 그렇게 또 난리예요. 호들갑을 치면서. 그게 바로 미디어라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랬죠? 빠지면 기계적으로 펀더멘탈이 튀어난 투자 대상에다가 기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올라가건 내려가건 올라가건 내려가건. 자, 빠질 때마다 쭉 모아가면 언젠가는 바로 시가차를 두고 평단가가 맞춰진다. 내가 사고 40에서 60% 빠지더라도 내가 고점은 10배에서 20배에서 30배에서 그 이상 열려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이다. 사실 10배에서 30배도 작다. 큰 그림에서 보면 시가총액은 1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자, 미 국채 금리를 좀 볼까요? 미 국채 10년물이 2.97. 좀 튀었죠? 미 국채 2년물도 3.23. 다시 좀 튀었다, 금리가. 금리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튀면 주식 시장에, 코인 시장에, 자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약세, 즉 안 좋은 영향일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이 장기물의 기준이고요. 미 국채 2년물이 단기물의 기준이다. 단기물은 FOMC, 정책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장기물은 장기 경제 성장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장기물이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기준이겠죠. 미국 기준. 한국은 1년과 3년입니다. 아까 언급드렸죠? 한국은 1년짜리가 단기금리의 기준, 3년짜리가 장기물의 기준이다. 오늘 중요한 언급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언급을 드렸죠? 자, 매크로 이슈들 좀 보고 갈게요. 리플에 대한 이슈 포함해서. 금주의 한 뉴스, 베어마켓 랠리였나. 암호화폐 일제히 급락,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주목한다. 다시 한번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아까 양적 긴축, QT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다. 결국 축소시키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연준의 자산, 대차 대조표는 늘어났다. 대차 대조표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달러가 그만큼 전 세계에 많이 뿌려지고 있다. 그런데 달러가 그렇게 초강세이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어느 기점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10% 안팎 급락. 암호화폐 시총 1조 달러 위태. 대규모 거래 가능성. 자, 공포 분위기가 또 언급되고 있죠? 장기 투자자와 단기, 중기 투자자의 손바뀜이 또 일어나겠죠. 쩐주들은 또 매입 기회로 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많이 보던 그런 이슈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 그림을 예전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셨겠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달 전에 하루 종일 언급되었던 공포 분위기가 다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더불어서 토큰 포스트 토요일 브리핑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TX US 포함 5개 기업 서비스 중단 명령. 자, 공포 분위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 UX를 포함해 5개 기업의 서비스 중단 및 금지를 명령했다. 기관은 해당 기업들이 FDIC에 가입되어 있다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자, 공포 분위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코인 시장에. 자, 중요한 건 시장의 펀더멘탈 그리고 시장의 거대 흐름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된다면 크고 작은 파동에 자, 이런 부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인도에서도 많은 규제가 있고요. 계속해서 페이크와 진짜를 섞어가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죠. 한국에서는 박상기의 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없었죠. 실체가 없다. 실체가 뭔지 알아야 본인들이 판단을 하죠. 그거를 우리는 알고 투자를 집행한다면 악재가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지혜로 발휘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 긴축 경계에 미 증시 암호화폐 급락. 자, 같은 내용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2만 달러 붕괴 위험, 공포 탐욕 지수 29, 투심 위축. 요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쵸? 그동안 상승 나오니까 안 나왔다가 또 하락하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요 그래프가 공포 탐욕 지수가. 즉 공포가 또 지배하고 있다. 자, 시장이 가격이 빠질 때마다 늘 매입의 기회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갑자기 튀어서 모두가 달려들면 그때는 경계의 기회로 삼는다. 한 달 동안 제가 보면 공포가 나왔을 때 제가 언급하는 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57.5%, 75bp 확률은 42.5%로 57.5%가 살짝 줄고 75bp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나 0.5% 올릴 확률이 무척 높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인플레 목표 이후의 모든 조건, 모든 조치. 자, 이렇게 또 공포 분위기를 또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자, 연준의 지역별 연은 총재들이 자,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조절을 하고 있다. 연준 이사와 연준 총재와 부총재와 연준 의장, 부장, 의장이죠.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연준 이사, 그리고 연준의 지역은행 총재들이 나와서 시장의 소식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 우리는 급하게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아. 더불어 밑으로 빠그러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 기준점에서 시장의 미디어에 나와서 언급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 중앙은행 디지털 자산 고객의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 허용한다. 자, 남아공에서도 디지털 자산 고객의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에 디지털 자산이 도입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남아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모든 암호화폐 고객들을 무차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남아공 중앙은행이 밝혔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되는 것과 연계된 자금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구입을 원하거나 암호화폐 판매 대금을 그들의 은행 계좌로 받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긴축 경계감에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 3년물 연 3.197로 올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정거래일보다 7.2bp 오른 연 3.197로 장을 마쳤다. 이제 3년물, 입년물 그 부분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당연히 미국 연준의 FOMC의 우리나라 금리, 통화 정책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게 국제결제 통화를 가지지 못한 국가의 한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오늘 자세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본질이자.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찰력을 가져가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